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예. 어울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 박주민 변호사 휴가 가셨기 때문에 박진 변호사 빨리 오셔야 돼. 안 그러면 뺏깁니다. 프리랜서 시정이 냉정합니다. 그럼요. 자, 저희 앞에서도 이제 평가를 참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윤석열 때가 1년 11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거의 근데 18일 만에 18일 만에. 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고 일단 엄청나게 잘하신 거고요. 예. 그건 뭐냐면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의 모든 시선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모든 국정을 편안하게 네, 이상하지 않게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어저께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곧 관두실 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거기까지 모시고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비대위원장까지 초대를 해서 아니 근데 거기서 또 빼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이상하잖아요. 너무 잘한 얘기고 네, 네. 나름 대통령도 배려를 한 건데 네. 여당 대표이니까 야당 글쎄요. 대표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꼭 이렇게 A4 용지 꺼내가지고 그 내용 중에 꼭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건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거는 네,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못하셨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네. A4 끊어가지고 쫙 네. 읽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빗대서 하신 건데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젊은 비대위원장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조금 이제 뭐 패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뭐 그랬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좀 쓸데없는 것 같은 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네네. 그 뭐 저기 임기 후에 네, 재판받아 이런 얘기 같은 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네. 저쪽에서도 비대위원장을 정확하게 예우를 하셨듯이 예. 이쪽도 이제 옛날에는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권 분립을 건드리는 얘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아, 예. 뭐 야당에 넘겨달라. 네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저기 불필요한 얘기였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뭐 이건 딴지를 걸거나 발목을 걸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좀 보면은 예, 뭐라 그럴까 그 아이들이 투정 부리듯이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예. 이런 일을 좀 당신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예. 이런 식의 민원을 넣는 식의 저는 그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야당이 100, 예. 100 지금은 6석일 텐데 예. 106석의 야당이면은 당당하게 저기를 대해야 되거든요. 조금더나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조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당을 장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이상한 태도고요. 예. 그다음에 임기 후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네. 그런 것도 뭐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불손한 겁니다. 예.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예,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보수 정당이자 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의제들이라든지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봤는데 대통령 개인에게 뭐랄까 포커스를 맞춘 질문이라든지 특히 이제 임기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하거나 뭐 이제 마치 대통령의 권능이 국회 내지는 이제 여당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질문들은 좀 적합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지금 이제 굉장히 프레임을 씌우고 싶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독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른바 이제 입법부도 장악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도 장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싶다. 그다음에는 이제 일종의 피의자라고 네. 하는 이거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싶다.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로 자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하여튼 간에 국민의힘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한테 절대로 점수 못 받아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가 3,021 너무 신나고 네. 그런가 하면 국가에 또 위기도 곧 닥칠 판인데 이럴 때 저러고 있을 때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리광을 부린다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리광을 생각, 부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여야가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뭐 어쨌든 주말 사이에도 국제사회가 긴장할 만한 그럼요. 그런 이슈도 터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랄까 좀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달라졌구나라고 평가할 국민들도 분명히 생겨날 텐데 네. 그런 지점보다는 오히려 더 뭐랄까 식사와 18일 만에 초대한 지도부의 이 회동에서 식사 자리에서는 걸맞지 않는 내용들도 좀 덜어 있었다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자주 만나면 좋은 거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주 만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분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잘 풀린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정에 관련된 거, 또 네. 특히 외교 사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예.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윤석열 때는 1년 11개월 걸렸고 그것도 총선이 지고 나서야 뭐 영수회담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사진도 같이 찍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 함께 이제 걸려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저런 사진도 그렇습니다. 참 뭐랄까 어색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게 윤석열이 얼마나 저희 정치 자체를 망쳐놨는지를 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서 네. 예, 저런 모습은 자주 왜냐하면 왜 보여줬으면 어떻게 좋겠다. 보이는 줄 아세요? 왜 어색합니까? 뒷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모습이요?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 청와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라고 그랬으면은 영빈관이나 예, 예. 또는 그 왜 한옥으로 진 거 있잖아요. 그 예, 무슨 제라고 하는데. 예, 사랑제? 거기, 예, 사랑 예. 거기 앞에서 찍어야 이게 상춘제다, 정상적인 상춘제. 상춘제. 네, 상춘제. 거기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 이건 뭐야 어디 뭐 바깥에 나가서 제주도야? 뭐 했나? 뭐야, 이렇게. 그래서 어색한 겁니다. 예, 예. 아무튼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라도 늘 이렇게 잘 갖춰가지고 자주 만나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국회와 대통령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네. 좀 뭐랄까 좋은 평가들을 많이 주실 것 같고요. 이 전국 현안들 중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는데 뭐 내일, 당연 모레. 예, 내일과 모레 이제 24, 25 이어지는데. 네. 뭐 대통령도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단 청문회 해명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본인이 해명을 잘 할 거다 이런 기대도 좀 언뜻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권은 뭐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으니까요. 그간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에 대해서 우리 김진애 의원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요? 일단 그동안 이제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뭐 조금씩 해명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이 일단은 전체적인 윤곽은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그거는 국민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 앞에서는 여러 가지를 자료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서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청문위원들 그러니까 흠집 내려는 거로 보이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 사람의 역량과 자격을 보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리 후보께서는 네.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성실하고 충직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태까지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은 해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이것이 양해될 만한 것이냐. 그다음에 총리 후보의 역량이 네. 앞으로 국정 수행하는 역량이 충분히 그 뭐 사실 흠이 없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흠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후보의 여러 가지 태도와 그다음에 성실한 수명이 한번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리 그 후보자는 국회 인준 거쳐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국회 과반 통과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 정말
이런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 네. 완전히 네, 네, 네.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뭐가 미흡하고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예. 이전엔 누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사진이 드러났다거나 뭐 이런 거로 하면은 네. 그런 거는 이제 국민의 여론에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있어. 저도 뭐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으로서 네,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김민석 그 우리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 굉장히 네네네. 정치적인 실수 그리고 네. 그거를 저는 뭐 만회한다라기보다는 예. 본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또 사회에 예.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예.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끔 하는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동안 성실하게 해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높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일종의 인생 역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감동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여러 리더로서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믿기 어렵습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실패해보고 거꾸로진 사람, 그거를 역경을 딛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서사 중에 자기 자신이 어떤 정치적 위기든 뭐 개인적인 위기든지 간에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떨어지고 예. 또 도전하고 예. 그다음에 또 실수도 하고 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돈 없어서 쪼들려도 보고 예.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네.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바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별명을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이유도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네. 이제 그 대목이니까요. 네. 사실 뭐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야인의 기간이 짧지 않았던 분인데 18년입니다.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나는 게 예. 제가 21대 국회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어요. 예, 예.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네. 우연히. 네. 근데 그래서 어머 저 8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18년 만에 왔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알고 그랬는데 상당히 반갑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정말 의기투합도 하고 뭐 예.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연이라는 게 그리 길지는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마 같이 이제 당 지도부에서 아주 곁에 두고 지켜보면서 이분이 이제 역량이 있고 리더십이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그죠? 이렇게- 그런 역량을 네. 좀 높이 샀겠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다 봐온 대로 사실은 뭐 지난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그 여러 가지 기획하고 하는 과정부터 예. 상당히 신뢰가 쌓인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추천을 했고 네.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옆에도 당 예. 대표 옆에도 예, 좀 믿을 만한 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팀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김민석 당시의 수석 최고가 예.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 예. 특히 계엄과 탄핵과 예. 이 대선 전국에서 정말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해줬죠. 예.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계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사실 예언하다시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것을 보고 나서 김민석의 말이 옳았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아무튼 그것도요. 네. 저는 그때도 굉장히 믿음이 갔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도 당연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그렇게 되죠.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 예. 그거를 총대를 메고 나서준 게 수석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사실 그런 발언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줄기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셨단 말이죠. 아마 예. 거기서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 국민들한테도 신뢰가 쌓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짧게 이거는 길게 짚지는 않을 건데 왜 그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그 야당에서 뭐 견제도 하고 뭐 당연히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의혹 제기하고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뭐 전처까지 부르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현처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족을 그러니까 가족을 부르는 거는 그거는 망신 증인으로 주는 거 정하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거는 그런 게 바로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를 했다고. 뭐냐면 그런 게 점수가 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족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각기의 개인의 커리어 문제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뭐 재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 가족을 하나하나 들고 나서 그건 이것도 다 윤석열 효과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네, 네. 전 위원을 음. 이렇게 뭐 그 아이들 문제 가지고 결국은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모펀드 가지고 잡다가 네. 이거의 나쁜 거를 지금 제가 보면 이걸 주로 제기하는 주진우 네. 위원께서도 네. 아마 측근으로서 많이 배웠나 봐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덕 윤리에 대한 검증은 뭐 좀 따로 빼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뭐 주장도 있고 여러 근데 그 평가들이 효과 있어. 없어요. 그럴까요? 저는요. 예.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다만 이제 거기서 공방하고 망신 주고 예. 이러는 게 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자라고 예, 할 예. 때 그거 할 텐데 아마 예. 그 안에서는 네. 그거 다 기사로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거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 그렇죠. 의원이 입 다물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오히려 그냥 이대로 가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선을 너무 넘으면은 곤란하다. 예.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말자. 예, 예.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장으로 끌고 오지 말자라고 하는 이거에만 원칙을 좀 지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 쪽 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 후보자가 이제 2명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이제 이 두 분의 대결이 된 건데 제가 알기에도 이 두 분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막역하고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소위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뭐랄까 과열 조짐 같은 게 좀 보여서 이른바 뭐 왕수박 논란이라고 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려되는 지점은 안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일주일 전부터 놀래가지고 막 예. 라이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는 싸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예.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싸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예.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거는 뭐 대결도 아니고요. 아니 뭐 막역한 친구면 어떻습니까? 자리 한 자리 가지고 할 때는 당연히 열심히 서로 싸우는 거죠. 네, 그건 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때 그럼요. 뭘 네. 가지고 싸우냐? 예. 자기는 공약, 이 사람의 역량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지. 예. 그리고 이건 본인이 해야 되고 지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예.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지금은 오히려 먼저 지지자들의 일부가 먼저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규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뭘로 아까 뭐 저는 그 표현 과일 표현 안 쓰는데 예, 예. 거기다 왕자도 싫어합니다. 예. 왕자도 싫어하고 과일 이름도 싫어합니다. 저도 잘 안 쓰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언어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예. 이러는 거는 뭐 그러는 거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른바 극성 유튜버들이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대립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나? 게임이 됩니다. 게임이 된다. 되면 예. 게임이 되면은 조회수 잘 나오고 여러 가지가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 그게 여러 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거 1년짜리 보궐선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석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뭐 너무 과열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번에 요번에 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1년 동안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예. 그다음에 정말 중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네. 내년에 네.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 예. 이걸 가지고 봐야지. 그다음에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국회에서 잘
백업을 잘 해주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예. 이게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뭘 싫어했었다, 누구랑 가깝다, 예. 자기 정치한다. 그래서 제가 막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치인 중에 자기 정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네, 사람은 네. 제대로 일도 못 합니다. 예. 그다음 누구하고 가깝다? 정치인들은 다 누구하고 다 가까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근데 제가 앞에 얘기한 기준만 가지고도 따져볼 게 무지 많거든요. 예, 예. 대국민 이미지, 예. 그다음에 입법 과정의 이미지, 내년에 예. 선거 관리에 관련된 거 이거 가지고 따질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예, 예. 그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플러스면 이게 좀 마이너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것이냐 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봐야죠. 예. 그런 것들은 그러고도 얘기할 게 많은데 예. 저는 두 분 다 좋고요. 예. 두 분 다 일단은 다 제가 뭐 2주 전부터 그냥 사랑합니다로 그냥 통일을 했는데 다만 경쟁이기 때문에 예. 경쟁에는 마지막에는 뭐 한 사람만 남는 거니까 네. 페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예. 그다음 마지막에 승복하고 예. 이거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니까 누가 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네. 내가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량이 있느냐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그럼요. 상대방의 모자란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과거 했던 발언을 가지고 당신 뭐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규정하고 프레임 짓는 것 그런 자체는 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 네거티브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네거티브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네거티브도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네. 부분에서 네, 네. 가령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을 선택을 했었느냐. 네. 그다음 그때 누구 어떤 저기를 했는. 근데 가령 뭐 그때는 왜 문재인 편을 들었느냐 이런 말하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막 그거는 하고요. 근데요. 앞에 있는 그 경쟁력과 역량을 가지고 싸우는데도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양쪽에 네거티브 할 게 다 보이는데. 포지티브 할 것도 보이고 네거티브 네. 할 것도 보이니까 예. 저도 이제 뭐 처음부터 저도 나설 생각은 아니고 조금만 더 있다가 네네. 그때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하면은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필요합니다. 예. 네. 이게 가령 이제 지지자분들끼리 이렇게 과열이 되고 네. 예민해지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가까웠던 분들인데 네. 오히려 더 이제 둘이 어색해지죠. 예, 분위기 때문에 네. 어색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그럴 때 어색해지지 않는 것도 정치 리더의 자격증이 자질이죠.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낙선이 되더라도 어허.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자께서 낙선을 하면 이분은 서울시장 추천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뭐 박찬대 의원께서 낙선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은 뭐 인천시장이라든지 뭐 입각설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뭐 그거 그때 가서 그럼 그 정치인을 응원을 안 할 거냐? 지금 저기 정부가 5년은 갈 건데 그럼요. 그동안에 예. 장관은 얼마나 많으면 그렇죠, 그렇죠. 총리도 뭐 한 2번 정도는 갈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뭐 여러 예. 가지 할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뭐 네.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있죠.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시면은 네네. 아마 이제 김진애 의원께서도 한 마디씩 또 얹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저희 두 사람의 의견 뭐 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친명이 맞고 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네. 누가 하더라도 당 대표 잘하실 분들인데 이제 서로 포지티브하게 경쟁하시면서 당 대표의 역량을 주장하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예. 그리고 네. 우리는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물론 비판도 하고요. 예 예. 뭐 그러는데 처음부터 음. 개인적으로 너는 무슨 편이지? 뭐다 넌 뭐다. 예. 뭐 무슨 속셈을 갖고 있지? 예. 이런 식으로 넘겨짚고 네. 저기 하는 거는 왜냐면요. 이거 저도 하는데 몇 번 유튜버를 저는요. 솔직히 메이저 유튜버보다 마이너 유튜버를 잘 보는 편인데 예 예. 그분들을 좋아하던 분이 나와서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막 부담스러워요. 아. 막 부담스럽고 그런데 예. 우리 다 같이 예. 잘해봅시다. 예,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네. 이런저런 의견 많이 나누시는데요. 일단 그럼요. 전당대 근데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맞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야, 확실히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유튜브를 활용을 네. 아주 자주 하시다 보니까 분위기나 기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저도 이제 요 업계에 많이 몰입해 있다 보니까 와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어휴. 너아 뜨거. 예,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네, 깜짝 그랬는데, 놀랐습니다. 네. 참 이번 주에는 좀 그나마 좀 네.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이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제 한마디로 야당은 관행 주장하는 거고 관행이 그랬다. 그리고 19대 뭐 17대 국회 19대까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냐. 그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법사위를 못 내놓는 거냐. 이제 이런 주장이고 김병희 원내대표 이야기는 아니 2년 전반기 국회를 우리가 합의를 당신들 그렇게 하지 않았냐. 1년 남아 있다. 1년 법사위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제 이 주장인데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가 워낙에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정당에게는 당연히 법사위를 맡겨서는 뭐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년 합의했으면 합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떻게 풀어가요? 약속대로 하면 되는 거죠. 별 걱정을 다 하고요. 네네. 저는 국민의힘에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건 국민들도 불안합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목 잡고 네. 흠집 내고 사보타주하고 뭐 계속 그럴 거거든요. 지금 1년 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네. 그거에 보기에 따라서 내년 1년 뒤에도 자칫하면 그쪽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법사위의 운용을 어떻게 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잘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는 못 가져간다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네.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게 1년 동안에 잘 돼야 될 텐데 네. 그거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못 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뭐 지정을 하거나 꼭 원내대표만이 결정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원내대표가 인사권을 갖죠, 당연히. 예, 인사권은 있는데 어쨌든 여러 뭐 당 대표랑도 논의를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아니 뭐 당연히 지도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다 하는데 예. 마지막에 인사권 자체는 예. 추천을 사인을 하는 거는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네. 그동안에 법사위원장이 지금 약간의 빈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아직은 정청래 위원장이 아직 사보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퇴 선언은 했지만 예.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예. 후임이 네. 아직 못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원내대표 뽑을 때도 20% 권리당원의 투표가 반영이 됐어요. 앞으로 예. 이제 당원 주권 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이러는 건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는 왜 그 사람을 내정을 했느냐 그 박범계 사람은 또 의원 아니다. 말씀하시는, 네. 어떻게 그렇게 다 실명도 막 까시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논란이 근데, 됐었으니까.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것도 막 압력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칫 저기 하면은 정말 이것도 포퓰리즘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대통령한테도 예. 자 누가 대통령은 나는 이 사람을 총리로 쓰고 싶어 아니면 네. 이 사람을 장관으로 쓰고 싶어. 근데 네. 이쪽에서 보니까 그거 안 돼. 예. 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권리당원이고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못 하잖아요. 대표한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물론 우려의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왜냐하면 인사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정말 콩고물 나눠 먹기 이런 식으로 못 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인사권에 원내대표의 인사권에 관련된 거는 저는 저 원내대표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누구는 안 된다. 누구를 해야 된다. 예. 막 이렇게 하는. 근데 누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개혁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재선 위원이에요. 예. 그럼 근데 올라가면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개혁적인 사람은 위원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아셔야 돼요. 위원장이 되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예. 또-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의견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럴 때도 우리 당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는 알고 있으나
이게 인기 투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예, 네.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가 두 개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지명권과 그리고 당 대표 간의 후보들 간의 어떤 결정을 두고 당원들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오늘 김진애 의원님과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 대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듯이 예. 그리고 그분의 최종 선택을 신뢰하듯 예, 지금의 당 대표 또 지금의 원내 대표를 상당히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당원이 뽑은 뭐 원내대표고 또 당원이 뽑은 당 대표가 될 거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예, 호사스럽네요. 지금 뭐 이름은 호르무즈에 예. 이란이 그렇죠. 어떻게 돼 있고 막 지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이런 얘기하는 것도 태평성태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 김진애 네. 일침 함께 해봤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